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제 가상기, 감상기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매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번 하반기 수업은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이고 일단은 과사람들이랑 한번 협의해서 온라인 가능한지 또 한번 확인을 좀 할 예정입니다. 레포트로 할 건지 그걸 결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제 새벽에 녹음을 쫙 해서 올렸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 6시 나와서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 안 보고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카톡이나 캡처해서 올려줬듯이 실험 7, 8, 90 이렇게 매주 두 챕터씩 계속 해서 나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올려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용이니까 출석은 1시간 이상 해야 아마 3시간을 아마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기간을 뭐 하루에 딱 안 잡아놨으니까 좀 2, 3주 안에 꼭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이제 가산기, 감산기. 지난번에 한번 지지 중간고사 전에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이 747 시리즈, 7408, 7432 이런 부분들 강의를 했던 게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주로 실험 1, 2, 3 요거를 위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쪽을 혼자 집에서 프로그램을 깔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삼기, 애더, 이진수에 더하는 디지털 회로, 보수, 뭐 뺄셈 기능 뭐 이런 부분들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기 관련된 것들은 1 플러스 1이 되면 하나가 자리 올림 되는 거. 또 반가상기는 A, B에서 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볼 수 있죠. A, B 넣었을 때 S 나오는 값을 또 C가 나올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회로를 그려서 요거를 찾는 거는 더 빠를 거야. 기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 요거를 원리를 알려면 저번에 중국어 보다 보니까 이거를 쓰는 거 보면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S는 어떻게 AB, AB 바 B, AB 이렇게 구하면 S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죠. 1, 1일 때 어떻게 1 넣고 1이 그럼 0가 되지. 그럼 1은 1이고 그 제로야. 그리고 A도 1이고 B가 제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제로지. S가 제로가 나와요. AB가 1, 1일 때는 1인 거 대입해 볼 수 있죠. 이런 원리도 똑같이 여러분들 전가상기도 한번 대입을 해서 해보든지 회로를 그리든지 아니면 이거를 수치로 계산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가상기 부분은 AND, ADD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가상기 7408, 7486 이 칩을 써서 AND 게이트를 써서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전가상기를 그려볼 수 있겠죠. 전가상기를 계속 애드업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 그죠? 거기 1비트, 2비트 이제 덧셈 부분들, 여러 비트 이진 덧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4비트 병렬 가상기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게 뭐라고? 4비트 병렬 가상기다 이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진수 1011, 이진수 0011 이렇게 해서 더하기 이진수가 각각 1일 때 CI가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결과적으로 이진수 값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4비트 병렬 가상기는 이 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아야 이 칩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중심 결선 배수하는 법이다. 반가산기 어떻게 구성하는지 값은 마찬가지 똑같이 전가산기, 반가산기. 그래서 여러분들 A, B를 대입을 해서 A가 0일 때, 1일 때 대입해서 D 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B0도 구할 수 있는 거고. 풀 서브트레이터 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A, B, C 이제 계속 복잡해진 거지 좀 나름대로 계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D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B 값도 어떻게 나오는지 전가상기 부분도 마찬가지죠. D 값, B0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보수와 감산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해서 보수의 값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 값을 보수의 값 따라서 보수 또 감산과 이제 가산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보수를 이용한 감산법, 자리올림법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집에다 피스파이스 깔아서 요 회로를 그려서 한번 요 값을 구해보라고. 그럼 어떤 파형이 나오겠지. 그래서 수치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걸 아니면 대입을 해보는 거야. 뭐가 나올지. 요것을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LMS에 그 올리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상황 봐서 퀴즈 형태를 낼지 아니면 레포트를 해서 올릴지 그건 한번 한 주 한 주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감상기도 마찬가지겠지. 네? 7404, 7408, 7486, 7432 값을 칩을 써서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D값하고 B0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을.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될 거는 가산기, 감산기. 지난번 했잖아요. 그죠? 한번 더 복습해보고 이거를 한 A, B, C 반 중에 한 클래스가 있고 안 하는 클래스 있을 거라고. 한 클래스는 이제 스킵하고 안 하는 클래스는 요걸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실험 3를. 좀 복잡하지 이제. 시그마 4하고 이제 1까지 해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그래서 사비트 병렬 가산기에 7483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요런 이제 디테일 체크하는 실험 장치가 있으면 되는데 학교에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피시파이 시뮬레이션 툴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0부터 4까지, 0부터 7까지 하나씩 올리면서 이 가상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전원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요즘에는 앞으로 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칩 하나에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 준다. 이거는 그나마 간단한 부분의 내용들이겠지, 그죠? 근데 이제 더 가서 이제 복잡한 회로들이 칩 안에 다 들어간다. 근데 칩에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해 보수의 이제 감상기 부분도 마찬가지. 가상기, 감상기 거꾸로 생각하면 되지. 감산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값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검토 부분들은 이제 가상기가 어떻게 되고 감상기가 어떻게 되고 사비트 병렬 가상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했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교수님이 한번 답을 좀 못 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줄게요.
가상기, 감상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난번에 풀 때 요 값을 풀었죠. 가상기 요 값을 S값이 어떻게 나와? 네. 요 S값 요 값. 그래서 여기 S값은 여러분 잘 받아 적어봐요. 0, 1, 1, 0, 1, 0, 0, 1. C값은 0, 0, 0, 1, 0, 1, 1, 1. 여기 값 정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통 했던 냈던 부분인데 일단은 가상기 부분은 어떻게 한다? A가 1일 때, A가 1일 때, B가 1일 때, 또 C가 1일 때, S는 뭐야? 1이야. C도 1이고, 다 1일 때는. 111일 때는 11. 모든 게 1일 때는 1도 되는 거야, 가상기가. 그렇지 않은 데는 틀리겠지? 감상기는 뭐 어떻게 돼? 감상기 부분은 어떻게 돼? 감상기도 마찬가지야. A가 1일 때, B가 1일 때, BI가 1일 때, D는 1이다. B0도 1이다. 이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할 때 자리 빌림 입력이 이제 BI도 함께 이제 빼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D는 제로가 되고 자리 빌림이 입력이 이제 BI가 1일 때 추가로 빼면 자리 빌림 B0도 1이 된다. 그래서 B0에서 BI1을 빼면 D도 1이 된다. 111일 때는 다 1이다. 이 부분들. 이거 이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씩. 시간이 걸리겠지.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야? 4비트 병렬 가상기 부분인데 C0가 제로이므로 C0가 뭐야? C0가 제로이므로 시그마 4에서 시그마 1까지 값은 10진수 바꾼 값을 비교해 보면 실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행에서 C0가 1일 때 이 값은 마찬가지로 이제 올바르게 옮기는 건데 이 값은 뭐냐면 장답 알려면 1000 요 값은 8이야. 100가 뭐야? 8이니까. 근데 C0는 0. 요 값은 뭐야? 0011인데 이거 0011은 뭐야? 앞으로 하나가 카운터가 하나가 1이 올라갔으니까 자리값이 하나 둘셋넷에 하나가 더 올라가잖아요. 19야 19 자리 빌림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뭐야? 1 0 0 1 1001이 뭐야? 9지 9 요 캐리어는 0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리 빌림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한 비트씩 올라가는 거야 위로 비트씨가 시프트 돼서 뭔가 자리값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실험 8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계산을 해보면서 맞춰보라고. 실험 3도 한 번씩 카운트를 하나씩 올려가면서 올려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올려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진행해보자고. 그리고 이해 보수의 이제 감 부분인데
여기 2의 보수는 뭐야? 1101. 여기는 뭐야? 1100.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면 거기다 꼭 쓰라고. 여기는 10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0010, 여기는 0100, 여기는 뭐? 1101. 캐리 값은 C0 값은 뭐야? 110. 이 값을 꼭 써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산 값은 이제 여기는 뭐야? 0010, 여기 2야, 2. 01004, 여기는 마이너스 0011,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플러스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할 수 있는 거야. 네?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 값을 한번 도출해봐요. 한번 그 가산기, 감산기 이런 부분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지난번에 녹음이 잘 안 된 건데 인코드 디코드를 하려고 이번 시간에 해놓은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영상으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인코더 시뮬레이션 파일 부분들은 아까 한번 캡처해서 선생님과 보여줄 텐데, 이렇게 나온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지? 일단은 시뮬레이션 파일은 여러분들 같이 아까 피스파이스 가지고 이 파일을 지난번에 만들어 봤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그런 회로를 그려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길 바라고, 오늘 이 인코드 디코더 7404, 7408 엔드게이트 오화 게이트인데,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를 합치면 코덱,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코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컴퓨터에도 엔코더를 해서 송신을 보낸다고. 그럼 디코더는 뭐야? 그거를 날라오는 신호를 받아서 서로 약속을 하겠지. 풀어가는 거야. 신호에 대한 것을 복원을 해주는 거지. 내가 전달해 주는 거를 복원해 주는 거. 엔코더, 디코더다. 굉장히 중요한 거. 시스템의 기본인 거지. 통신의 기본. 엔코더, 디코더. 또 영상을 전달하고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이제 실험 1, 2, 3를 어떻게 이제 구해 보느냐 이걸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코더, 디코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라고. 파일 한번 그려서 A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B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려보고, 요 포트 2 인코더 출력 자측에도 4가지 입력이 들어가서 2포트로 나올 때 2x2, 2x2라고 하기 2x2, 4x2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여기 값을 또 2x4 두 입력이 들어가서 4개의 출력이 나올 때 어떤 값이 나올지 직접 대입해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려볼 수도 있겠지. 칩은 3x8, 그러니까 3입력 8출력을 어떻게 빼는지,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출력 값이 한 비트씩 밀려서 쭉 나오겠지. 그런 부분들.
실험을 보면 네 가지 입력이 들어가서 두 개의 회로가 나온다. 그럼 A 값이 뭐냐면 따라가봐. 1, 0, 0, 0가 들어가면 여기는 0, 0가 나오고 0, 1, 0, 0가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0, 1이 나오고 0, 0, 1, 0가 나오면 뭐? 1, 0가 나오고 0, 0, 0, 1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D값에다 입력해서 따라가 보면 이 값이 나올 거야.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올리는 거야. 그래서 또 디코더 부분은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X 값은 뭐가 나올까? 디코더는 이제 인코더가 만든 코드에 따라서 출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표 8-4가 있지? 표 8-4에 8-5를 이제 살펴보면 A, B 코드가 뭐일 때? A, B 코드가 0, 0일 때, 0, 1일 때, 1, 1, 1, 0일 때, 1, 1일 때, 4개의 출력값이 이제 X의 1부터 X3까지 나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맞춰 본다면 0, 0일 때는 1, 0, 0, 0, 0, 1일 때는 0, 1, 0, 0, 1, 0일 때는 0, 0, 1, 0, 1, 1일 때는 0, 0, 0, 1 이렇게 나온다. 여러분들 이건 표시해서 한번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더 복잡하네. 3 입력 8 출력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이것도 똑같아. 아까 개수가 이제 많아진 거죠. 0, 0, 0일 때는 뭐야? 0, 1, 1, 1, 0, 0, 1, 1일 때는 하나씩 식부되는 거야. 1, 0, 1, 1, 1, 0, 1, 0일 때는 뭐야? 1, 1, 0. 제로가 여기 쫙 써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머지는 다 1이다. 그 용도로 쓸 때 이걸 쓰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표 8-6을 입력 코드에 따라서 출력 1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 값을 시뮬레이션 값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봐. 코드 A, B에 입력 값을 어떻게 넣을 건지 넣어서 시뮬레이션 값을 한번 만들어서 파형을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형을 올려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올릴까? 또 개인 카톡을 계속 보내기도 그럴 것 같고 한번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파형은 어떻게 나온다? 교수님 볼 때는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야. 여러분들 똑같이 그릴 수가 있지? 시뮬레이션 파형 찍어서 이렇게 파형을 만들어서 도출을 한번 해보라고 비스파이스를 입력을 해서 이 상태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 디코더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원래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진행할 부분은 멀티플렉서와 이제 디멀티플렉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제 인코더하고 디코더 부분은 일반 이동통신 시스템이 됐던 영상 데이터가 됐던 방송이 됐던 엔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유선으로 가든 무선으로 가든 그 송신에 대한 어떤 부분에 그 노이즈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인코딩을 하고 그 스크램블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그거를 복원하는 거를 완벽하게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필요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보면 보통 여기가 이제 기죽이다 보면 전파가 나간다고. 그 수신이 이제 여러분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받으면 여기 역할에서 가는 게 인코더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수신 받을 때는 뭐가 들어가? 디코더가 들어가겠지. 이런 신호들이 하나만 들어갈 때는 뭐 인코더 하나만 있고 디코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채널이 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많이 A, B, C, D 1, 2, 4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란 거야. 이 가입자가 100명인지 1000명인지 2000명인지 모르잖아. 이거를 또 인코더, 디코더도 하지만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로 해서 송수시를 한다. 이게 이번 시간에 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슈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걸 이제 구현하고 하드웨어로 만들고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힘든 거지. 여러분들 만들어서 또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일반 여러분들이 5G 기준을 생각한다고 해도 한두 명이 쓰는 게 아니잖아. 1000명, 2000명, 수천 명이 쓴다고. 셀 카바레지 안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쓰질 않지만 여기 안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이게 셀이 5G로 갈수록 기지국 셀이 작아져. 그러면 어떻게 돼?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지. 셀카. 여기에마저 이게 동서울대 안에다. 옛날 동서울대는 기죽 하나만 깔아도 다 카바가 됐었는데 주파수가 이렇게 밀리미터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 보니까 셀 반경이 작아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SKT든 KT든 LG 플러스든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 이 부분이. 근데 우리나라 부분들은 이 부분을 이 주파수 값만 해도 1조, 2조 몇 천억씩 해서 팔았어. 정부가.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주면서 이걸 독점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장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해. 뭐 주파수를 여기다 팔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5G 중계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비스하고 싶어도 사업자가 투자를 안 해. 아직. 근데 빨리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자 대비 아직 가입자에 대한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안 구축을 해야 되는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거에 중간 엄청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오늘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가산기, 감산기,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 그레이 코드, 뭐 검출 코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제일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떨어지네.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하니까 원래 실험을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게 전체 20장까지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실험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피스파이스를 한번 구현을 집에서 다 해보는 걸로 이번 학기는 한번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친구는 뭐 10분, 2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어쨌든 출석 체크는 온라인을 다 들어야지 좀 체크가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멀티플렉서하고 디멀티플렉서, 그러니까 보통은 광전송 장비, 전송 장비 이런 것들에 이제 먹스, 디먹스라고 많이 해. 엄청 중요한 부분.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 혼자 1대1로 할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송수신. 근데 가입자가 많아지면 말수록 어떻게 돼? 먹스 개념이 엄청 복잡하겠지. 여러분들 일례 KT로 생각하면 유선 전화기가 뭐 1000만 개, 2000만 개 있다. 그게 멀티플렉스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한 방에 뭐 서로가 통신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수록 엄청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원리는 다 심플한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할 건지. 말 그대로 멀티플렉스는 뭐야? 멀티플렉스. 여러 개의 입력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논리 회로를 뭐라고 한다? 멀티플렉서라고 한다. 또 데이터 선택기, 데이터 셀렉터는 이제 채널 선택기라고 하죠. 또 디멀티플렉스는 멀티플렉서와 반대의 부분인데 여러 개의 출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논리회로.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거지. 데이터 분배기, 채널 분배기.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나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아이디어 내용. 보통 이제 데이터 전송할 때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오지. 여러분들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들어오면 먹스 장비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거야. KT의 여기 안양이다, 성남이다. 여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먹스가 딱 들어와서 이 성남까지 전달해 주는 거야. 뭘로? 광 케이블로. 받아가지고 디먹싱해서 여러 가입자한테 하나씩 뿌려주는 거야. 요런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KT 안에 들어가 있다. 유선일 때는 KT 유선망이 들어가 있고 무선일 때는 KTF 옛날에 지금도 KT가 유무선이 통합이 있으니까 그 안에 기지국 안에 들어가 있겠지. 보통은 그래서 이제 멀티플렉스 부분들이 D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X가 어떻게 나오는지, 셀렉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D 값에 따라서 S1, S2가 바뀌어지겠지. 그러니까 0, 0일 때는 어떻게 나오고 0, 1일 때는 뭐가 나오고 1, 0 신호가 선택 신호의 값에 따라서 이 값이 X 출력 값이 틀려지는 거야. 그걸 내가 구분을 하는 거지. 채널을 만들어 준 거지. 이 값도 마찬가지. 여러 개 D에 1, 2, 3, 4가 들어왔을 때 신호선 셀렉트 값을 나눠줌에 따라서 값을 구분해 주려고 나올 때는 하나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잖아. 그치? 그 값을 만들어 주는 거다. 포 입력, 멀티플렉스 마찬가지. 네 가지 입력이 들어와서 하나를 출력하는데 S값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겠어? 멀티플렉서 다양한 거를 하나로 만들어줘야 전달하기 편하잖아. 여기서 이거를 각각 보내려면 얼마나 하겠어? 채널이 많아야 되지. 1대1 여러분들하고 교수님이 한 명하고 학생이 많잖아. 학생이 여러 명이 질문을 해. 사람은 한 명이야. 다 할 수 없잖아. 한 명씩 채널 타임 쉐어링해서 와야 되겠지. 오프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숙제 검사하려면 어떻게 돼? 몽땅 와서 체크하자 그러면 체크가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멀티플렉서는 거꾸로야.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내 혼자 얘기를 하잖아. 한 명씩 받지. 근데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겠지.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그 값이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나눠지는 거고, 디멀티플렉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D 값 하나가 들어오는 거를 받을 때는 이 셀렉트의 값 따라서 다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앤드 게이트 통해서. 디멀티플렉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안을 한번 구해봐. 0,0일 때, 0,1일 때. 뭐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가 D0부터 D3까지 나올 때 신호값에 요거에 주는 값에 따라서 뭐가 틀려? X값이 틀린 거예요. 요걸 하나씩 여러분들이 넣어보면서 숫자로 표현을 해보자고. 그래서 X값을 구하는 게 숙제겠지. 그죠? 그 값이 어떻게 나올까? 영상을 보는 사람은 이제 알겠지요. 한번 보면 가상기, 감상기, 지난번에 인코드, 디코더까지 한 거고, 멀티플렉스는 뭐가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 0,0일 때는 뭐가 나와? D0가 나오겠지. 0,1일 때는 D1, X값이 1,0일 때는 D2, 1,1일 때는 D3. 교수님이 혼자인데 여러 명이 나와. 그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0,1일 때는 A가 나오고, 응? 체크하고. 0,1일 때는 D1이 나오고, 1,0일 때는 D3, 2가 나오고. 그리고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그런 상황. 또 하나, 요 값은 어떻게 되겠어? D 멀티플렉서잖아. 응? 하나가 들어왔을 때 출력 Y0, Y1, Y 이렇게 어떻게 나올까? S1, S2가 0일 때는 뭐가 나올 것 같아? DI가 나오는 거야. DI 0, 0, 0. 0일 때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0, DI 0, 0. 1,0일 때는 어떻게 나와? 0, 0, DI 0. 1,1일 때는 어떻게? 0, 0, 0, DI. 그게 출력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이번 주에 이제 또 숙제지.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구해보면 여러분 정답이야. 시뮬레이션 포 입력에 대해서 이러면 구해봐. 이제 피스파이스 끓여서 이걸 한번 이제 집에서 한번 그려보는 거야. 정답을 보여줬으니까 이 정답이 나오는 거를 캡처해서 카톡으로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레포트 형태로 올려주든지 올리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서 감안해서 할 테니까
하향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확대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대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값을 만들어야 돼. S1, S2 값이 이렇게 나오고 D0하고 이 값이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산출해서 내야 된다. 답을 알려줬죠.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정답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기말고사 때 이런 문제를 내서 하는 거를 캡처해서 그 시간 안에 받는 걸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지난번 같이 이제 필기시험을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 우리 그리는 거는 금방 하는데 어떻게 회로를 그려서 오아캐드로 캡처하는 거는 되게 빠르더라고. 다 100% 그냥 어느 정도는 뭐 90% 이상은 다 잘하는데 이거를 그리고 문제를 페이퍼 워크를 하는 거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도출하는 게 여러분들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멀티플레스, 디멀티플레스는 다음과 같고 또 하나 보면 그레이 코드, 오류 검출 코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 실험에서는 보고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자체는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꼬여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류, 그레이 코드, 오류 검출 코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엔코더, 디코더, 또 멀티플렉서, 디멀티플렉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 안에도 이제 이게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유선이든 무선이든. 왜? 거기 안에 환경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저항 성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 보면 여기서 디타이신 이제 7486 요게 그레이 코드하고 오류 검출 코드 구분하는 칩이야. 회로 부품이. 그래서 비가중치 코드 일종인데 연산에는 사용할 수 없고 AD 변환기나 입출력 장치 주로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그레이 코드와 이제 BCD 코드 이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건데 십진수는 0, 1, 2, 3, 4, 5, 6, 7이 되는 거고 BCD는 어떻게 해? 0, 0, 0가 0, BCD 0, 0, 1이 1이고 똑같이 2는 0, 0, 1, 0 하나가 넘어가면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1, 여기 두 번째 수 1, 1일 때는 3, 1, 0, 0, 4 BCD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배운 게 0, 1, 0, 1은 5, 0, 1, 1, 0는 6, 0, 1, 1, 1, 1은 7, 8은 뭐야? 1, 0, 0, 0 9는 뭐야? 1, 0, 0, 1이 되겠지. 그레이 코는 뭐야? 0, 0, 0이고 응? 여기 나왔네. BCD 8은 1, 0, 0 9는 1, 0, 0, 1 10은 1, 0, 1, 0 11은 1, 0, 1, 1 12는 1, 1, 0, 0 13은 1, 1, 0, 0, 0, 1 14는 1, 1, 1, 0 15는 1, 1, 1, 1 16은 어떻게 돼 있어? 1, 0, 0, 0, 0일까? 4비트를 때 너무 올라갈 수 없잖아. 그때는 하나를 빼놓는 거야. 캐리어 C1이 1이다. 이건 다 제로다. 하나씩 BCD 코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레이 코드는 어떻게 돼? 제로일 때는 0, 0, 0 똑같아요. 여기서는 1일 때는 0, 0, 1 2일 때는 0, 0, 1, 1 헷갈리지? 3일 때는
0, 0, 1, 0 헷갈리지? 4일 때는 0, 1, 1, 0 5일 때는 0, 1, 1, 1 6일 때는 0, 1, 0, 1 이걸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15일 때는 1, 0, 0, 0 왜 이렇게 있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레이 코드와 BCD 코드의 변화라는 부분들. BCD 코드는 어떻게 돼? 1, 0, 1, 0가 있는데 이걸 더하면 1이 되고 더하면 1이 되고 더하면 1이 되고 1은 이렇게 온다. 그래서 BCD 코드, 그레이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11일 때는 111일 때 1 요거랑 요거랑 때는 0 1 0 그레이 코드를 BCD로 바꿔 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갈수록 좀 복잡하지? 그래서 이제 그레이 코드 장점은 뭐야? 10진수에 따라서 한 개의 비트만 변화하면 되는 거야. 그레이 코드는 어떻게? 10진 그레이 코드를 만든 이유가 한 비트씩 변화하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건 단순하잖아. 이런 거 복잡한 거를 건너뛰기 하기 쉽지 않아. 하나, 시프트 하나씩만 바꿔주는 걸 좋아해. 근데 거꾸로 인간이 볼 때는 더욱 거꾸로 복잡하지. 왜냐면 우리는 10진수를 익숙하니까. 익숙할 뿐이지, 그치? BCD 코드가 있을 때. 그래서 0, 1, 1, 1, 1 때는 7인데 이거를 한 개 비트만 가지고 바꾸니까 0, 1, 0, 0 찾기 쉽게 이렇게 할 때는 한 비트 이걸 한번 기억을 해서 한번 따라가 보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오류 검출할 때가 쓰려고 아까 이 코드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0, 0일 때는 짝수 페리티가 0, 펄스 페리티가 1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올 때 페리티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보냈는데 수신할 때는 비트가 깨져서 들어와. 디지털이니까 1이 깨지든 뭐가 깨지든 그거를 검출을 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수 페리티, 이분 페리티라고 하지. 한 개의 짝수가 되도록 1비트가 이제 추가되면 되는 거죠. A 이런 값들이 들어와서 B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짝수 페리티가 들어와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개의 비트 값이 쭉 나열해서 데이터가 막 쌓여.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여기서 어디 하나가 한 비트가 깨졌어. 영상이 날라갔어. 그거를 페리티 체크해서 찾아서 복원을 하는 게 디지털의 장점이야. 자꾸 이거를 어떤 아날로그 신호가 엄청 길게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 n분의 1을 짜리다 보면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 페리티 값 가지고. 그래서 BCD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다. 어떻게 될까? BCD 코드 이제 변환하면 이 값을 한번 찾아보자. BCD 값을 BCD 값을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거. 데이터가 10진수지? 또 10 다시
그레이 코드는 어떻게 될까? 설정에서 피스파이스를 이제 그려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 코드 값을 한번 이 회로를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 비트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아키드 가지고 10의 5 부분은 어떻게 나올까? 0001일 때는 P값은 1, 0, 0, 1, 1, 0, 1, 0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보고 이 값이 이제 될 때는 어떻게 그림이 나오게 할까? 요 회로 10의 5를 회로를 그려서 만들어 보는 거지. 봤을 때 파형이 이렇게 요 파형이 나와야 돼요. 시뮬레이션. 클럭이 나와서 참고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갈수록 좀 복잡해지지?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10-10장까지 요 실험 보디 1, 2, 3를 하는 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예요. 어쨌든 좀 오류 검출 코드, 페리티 비트 이걸 왜 한다? 데이터가 잘 엔코더, 디코더 돼서 넘어갔을 때 그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 체크할 때 이 오류 검출 코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 비트가 깨졌으면 그걸 복원할 수 있잖아. 깨졌는데 잘못된 걸 찾으면 2를 제로로 바꾸면 원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이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일 하는 건 오아캐드 깔아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서 P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체크해서 표시를 하라고. 요 값도 마찬가지. 요 회로를 그려서 A부터 A, 0, 1, 2, 3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기입을 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이 회로를 그려봐야 되겠지. 그려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레이 코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형이 나오겠지. 거기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게 이제 홀스 페리티, 짝수 페리티, 페리티 체크는 왜 한다? 오류를 검출하려고. 오류 검출해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이게 비트 수가 하나씩 한 비트씩만 바뀌어야지만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간의 약속이지. 10진수 BCD 원래는 10진수를 BCD로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제일 편한데 이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어려운 거야. 4비트가 그냥 옮겨지니까. 그래서 여기를 한 비트씩 옮겨주게끔 만들어준 거야. 여기서 한 비트가 하나 올라가. 111일 때는 이거 한 비트 바뀌고 119, 0일 때는 이거 한 비트. 그러니까 변화가 한 비트씩 바뀌지. 011인 0100인데 여기에서 0 하나 바뀌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바뀌게끔 해주는 거고 요거 하나 바뀌는 이렇게 만든 게 그레이 코드다. 어떻게? 7, 8, 9, 10, 10진수가 증가를 하는데 그거를 BCD 코드 같이 만들지 않고 그레이 코드로 7은 7이야. 한 비트씩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게 뭐다? 그레이 코드다. 왜? 컴퓨터가 인식을 하나씩 증가하는 게 일시키기가 편하잖아. 단순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씩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하면 간단해. 10진수에 따라서 한 개 비트만 변화하게 하는 게 뭐다? 그레이 코드다. 그 장점은 뭐야? 변화하는 게 하나씩 바뀌니까 컴퓨터가 인식하기 편하겠지, 그치?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뽁뽁 점프를 해버리면 복잡하잖아. 사람이 이해하기는 제일 좋지. 10진수가 PC를 할 때는 자릿수 값이 있으니까 우리는 암산해서 기억을 하면 알겠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씩 바뀌는 게 더 수월하겠지. 그죠? 이 영상 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꼭 학교 나와서 하면 좀 금방 해서 체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해서 레포팅이 됐든 올리는 방법을 해보죠. 한번. 그래서 사람들은 캡처해서 어디다 올린다? 에레미스에다가 레포팅 한번 올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1시간 지금 이제 6시, 5시에 나와서 지금 1시간을 하는데 밥도 안 먹고 힘이 없네. 네.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한번 쭉 찾아서 오늘 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서 출석 체크는 해보고 영상은 한번 보길 바랍니다.